다 망한 거예요. 이게 하도 고기 값을 싸게 줘서. 다 빚쟁이에요, 여기. 빚쟁이들이 아니에요. 세금 사람들이 지금 세도 못 내고 이게 다 있잖아. 빚쟁이에요. 인터넷 고깃값을 못 들어가면 다 내서 나오네. 다들 눈다보고요. 밤 야방 보자고. 진짜 이게 진짜예요. 한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던 이곳은 어쩌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름이면 밤낮 없이 북적였던 이곳이 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은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포항은 속초의 대표 관광지이자 동해안의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속초 여행의 필수 코스로 불렸죠. 둥글게 휘어진 항구를 따라 약 500m 구간에 횟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어판장 주변에는 활원 안전이 형성돼 수십 년 동안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포항은 오랫동안 외지인 중심의 관광지라는 점을 틈타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고 쌓여 지금 대포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포항 공영주차장을 나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굳게 문이 닫힌 가게들입니다. 코너 자리 횟집, 카페 모두 영업을 중단한 채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빈 수조에는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가고 있죠. 여전히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대포항이지만 여름 성수기인 요즘 거리에는 사람도 몇 명 보이지 않고 참 썰렁하기만 합니다. 영업 중인 가게 내부는 손님보다 빈자리가 훨씬 더 많고 상인분들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가로이 수다를 떨고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거리가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젊은 연인들로 정말 시끌벅적했는데 여름 성수기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다니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수산시장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포항 수산시장은 A, B, C, D 총 4개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싱싱한 활어를 전문으로 하는 점포들이 많죠. 손님이 직접 해산물을 고르면 바로 회를 떠 안쪽 테이블에서 맛볼 수 있는 구조로 뻥 뚫린 동해를 바라보며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때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죠. 야, 근데 시장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1년 중 가장 바빠야 할 여름 성수기 금요일 오후 2시를 넘은 시간인데도 시장 안에는 손님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드문드문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있던 시간에는 손님보다 상인 수가 훨씬 더 많아 보였죠. 한동은 이미 절반 이상 가게가 문을 닫았고 마치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간판은 그대로 붙어 있지만 그 내부는 이미 집기를 모두 뺀 채 텅텅 비어 있고 수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죠. 한 점포 앞에는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고 문에는 상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손님도 상인도 잘 보이지 않는 정말 처참한 현장입니다. 한때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던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가게들도 줄줄이 망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이 상태로 얼마나 방치됐는지 외관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유리창에는 권리금도 없이 임차인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이 죽어가는 상권에 새로 장사를 하러 들어오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메인 자리 쪽은 여전히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호객행위도 거의 없었고 상인들 대다수가 의욕 없이 자리에만 앉아 계신 모습이었죠.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포항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대포항은 바가지가 심하다라는 이미지가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대포항의 바가지 상수를 비판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에 대포항 일부 상인들은 이렇게 바구니에 고기들을 담아놓고 바구니째 얼마 하는 방식으로 팔거나 인원수에 맞춰 회부터 홍게, 대게 세트를 구성해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상인분은 이런 바가지 이미지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바가지 쉴 게 없어. 아니 실제 어디서 이렇게 다 8만 원이 많이 뭐 남아야 돈만 원 남아, 돈만 원. 도미가 한 마리만 해도 6만 원짜리 광어 3만 원이고 그러면 벌써 9만 원이잖아. 얘들 가면 10만 원짜리인데 우린 여기다가 오징어도 주고 8만 원에 팔아요. 이런 광어 우럭만 해도 지금 딴 데서는 6만 원, 7만 원. 이게 한 마리에 3만 원씩 팔거든. 근데 6만 원, 7만 원짜리인데 이런 거 5만 원 그렇게 팔아요. 대포 엄청 싸요. 바가지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바구니를 파는데 바가지는 무슨 이게 바가지 씌울 게 뭐 있나? 강어 한 마리가 1,000원 아니에요. 강어 한 마리가 또 원가가 몇만 원짜리야. 진짜 안 그러냐? 여기 다 빚쟁이요, 여기. 우리도 뭔가 1,000원, 2,000원에도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뒤져나가지고. 고객님들은 오시면 서해는 3만 원인데 왜 여기는 키로에 4만 원, 5만 원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고기가 여기는 서해 거하고 틀리 가격이 단가가 또 높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진이 없어. 근데 고객님들은 그거 몰라. 한 돈만 원에 들어와서 한 5, 6만 원 파는 줄 알아. 저 A동 같은 데는 다시 묻어봤잖아요. 유튜브들 보면은 뭐 누가 또 찍은 거 보면 여긴 바가지라는데 바가지 씌울 게 없어. 바가지를 뭘로 바가지 씌워. 뭐 8만 원, 5만 원, 뭐 광어 키로에 4만 원 이렇게 받는데 뭐 바가지 씌울 게 없지. 그리고 손님이 지금 이제 많이 줄은 거지, 없지. 말 들어보면 작년에 비하면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은 것 같아. 이 상인분 말씀에 따르면 이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빚더미에 앉아 있고 경쟁이 워낙 심해 마진율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대포항 전체가 바가지 시장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곳 8평 규모 점포 하나가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최초 감정가가 1억 7,600만 원으로 평가됐던 해당 점포는 결국 3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34% 정도인 6천만 원에 낙찰되고 맙니다. 한때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들어오지 못했다는데 이제는 정말 싼 가격이 아니면 거래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저도 여기까지 온 김에 싱싱한 동해회 맛은 보고 가고 싶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광어가 키로에 얼마예요? 키로에 5만 원에. 키로요? 그냥 이런 거 3만 원이야. 이런 거는. 이거. 이런 거 3만 원. 내 사람인데. 여기 3만 원. 혼자네. 저 혼자예요, 저 혼자. 마지막 강아. 자식. 애만 아. 응. 언니야. 요거 오징어 한 마리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오징어 한 마리에 뭐 5만 원. 5만 원. 응. 강어 한 마리 드셔도 되고. 회만 드실 광어 한 거잖아. 마리. 네, 그냥 간단하게. 응. 강어 한 마리하고 뭐 오징어 한 마리 이렇게 드셔도 되고. 드시고 싶은 걸로 골라서 드셔도.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오징어가 오늘 비싸서 45,000원. 오징어가 오늘 한 마리 15,000원이에요. 강어 한 마리 3만 원. 키로에 5만 원이거든요. 겨울에 달아서 600g. 요거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 하면 45,000원. 광어가 키로에 자연산이라 비싸요? 아니요, 여기는 양식인데 네. 가두리 양식이에요. 여기는 양식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 비싸죠? 양식장이 없다 보니까 키로에 5만 원씩 어디 가시는? 얘는 어디서 오네요, 그러면? 완도. 완도? 완도에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하네. 완도나 제주 강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첫 가게에서는 광어 한 마리와 오징어 한 마리가 5만 원이었는데 한참을 돌아다니니 3만 원까지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죠. 상차림비 5천 원까지 해서 총 3만 5천 원으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징어는 정말 맛있었는데 광어는 여름이라 그런지 살이 물러서 영 별로였습니다. 이곳은 수산시장 바로 옆 대포항의 또 다른 명소 해산물 튀김으로 유명한 원조 튀김 골목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바가지 논란이 덜하고 괜찮다는 평을 들어온 곳이지만 이제는 이곳도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튀김 냄새가 코를 즐겁게 하지만 이제는 여기도 공실이 곳곳에 눈에 띄고 골목골목이 한산한 모습이죠. 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셨다는 한 상인분은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지금은 한 30%도 안 돼. 너무 최악이야.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엄마들이 다 죽으려 그래. 장사가 안 되니까. 물가값은 비싸고 또 뭐 세금 뭐 이런 거 비싸다 보니까 다들 아주 안 나올 수도 없고
뭐 기름값도 오르고 뭐 새우값도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죽으려 그래. 자우지가 나오면 아주 하기 싫어. 한 말을 말해서. 그 정도예요. 앞으로 대포항이 예. 조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친절하면서 잘해줘야지. 그리고 또 물건도 좋고 그렇게 맛있게 하면 이제 손님들이 또 오겠죠. 아직도 인터넷에는 속초 바가지 요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의견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예전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관광지 상인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비자가 판단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번 바가지를 씌우거나 불친절하게 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여수 식당 사건이나 속초 오징어 난전 논란처럼 말이죠. 앞으로는 세상이 바뀐 만큼 더 정직하고 열심히 영업하는 가게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게 또 맞는 방향이고요. 한때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 사랑받았던 대포항. 하지만 계속해서 쌓여온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국 손님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고 투명한 영업이 필수적이죠. 위기의 대포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상인들이 힘을 모아 예전보다 더 친절하고 정직하게 손님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언젠가 속초를 다시 찾았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대포항의 모습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곳은 한때 지독한 바가지로 악명이 자자했던 소래포구입니다. 과거 여기 일부 악질 상인들은 이미 죽어있는 생선이나 대게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에 팔거나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나오는 저울을 사용하고 무거운 바가지 무게까지 함께 계산하거나 바닥이 막힌 바가지에 생선과 물을 가득 담아 무게를 부풀리는 일명 물치기 같은 수법까지 써왔죠. 이외에도 꽃게 바꿔치기 사건, 대게 2마리 37만원 사건, 킹크랩 1마리 54만원 사건 등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에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포구역입니다. 소래포구는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염전이 생기자 자연스레 소금과 인부들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정박하게 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후 1974년 인천 내항이 준공된 뒤에는 새우잡이 소형 어선들이 소래로 포구를 옮기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어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래포구는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갓 잡은 회를 맛보던 명소였습니다. 소래포구에는 유명한 어시장 2곳이 있죠. 바로 외지 상인들이 모여 문을 연 종합어시장과 과거부터 자리를 지켜온 전통 어시장입니다. 저는 먼저 소래포구 종합어시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소래포구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이동하면 거대한 건물을 통으로 쓰고 있는 종합어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외부 상인들이 유입돼 새롭게 상인회를 만들며 운영을 시작한 소래포구에서 나름 신식인 시장이죠. 깔끔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1층에서 구입한 횟감을 2층이나 3층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죠. 하지만 현재 이곳의 모습은 상당히 썰렁합니다. 거리는 물론 주차장까지 텅 비어 있고 길가엔 폐업한 횟집들이 줄지어 보입니다. 내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어시장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어시장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몇몇 상인들이 다가와 촬영을 제지합니다. 나쁜 의도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니 한 상인이 다가와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소래에 사람이 없는데 세상공인들 다 죽어 자빠지는데 요 근래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몰래들 들어와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다 막 퍼뜨려 버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저기가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산다가 지금 그냥 좋은 걸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괜히 말을 달아가지고 막 자꾸 올려놓으니까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네들 조회수 올리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글을 써버리고 나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걸 먹고 살라고들 하는데 그냥 좋은 뜻으로 이쪽으로 뭐 시장도 있고 뭐도 있고 평가를 어쨌든 뭐 소비자가 하는 거지만은 어시장 내부에는 여전히 몇몇 가게들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산물 상태도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업소마다 원산지 표시와 정찰제 가격도 잘 붙여놓은 모습이지만 놀랍게도 어시장 안에는 손님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이 평일 점심시간이었는데 상인들만 가득하고 저 혼자만 손님이니 꽤나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요즘엔 장사가 잘 안 되긴 하는 듯 어시장 내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곳곳에 폐업한 가게들이 방치되어 있고 임대문의라고 적힌 종이들이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알던 소래포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폐업한 가게들과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없는지 일부 구역은 아예 불도 꺼져 있고 빈 점포 옆으로 또 다른 공실 점포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옛말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어시장 바로 옆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상황은 좀 다를까요? 소래포구항과 인접한 전통어시장은 1974년부터 50년 넘게 기존 상인들이 터를 잡고 장사를 이어온 곳입니다. 전통 어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이 넓은 광장에 사람 한 명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둘기 수백 마리가 마치 이곳을 전세라도 낸 듯 광장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황금 꽃게상도 왠지 모르게 한없이 쓸쓸해 보이기만 하네요. 이제 전통어시장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해산물 종류도 다양합니다. 횟감부터 갑각류, 조개, 젓갈, 쭈꾸미, 새우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죠. 손님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예전 소래포구의 전성기와 비교하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손님들보다 상인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죠. 제가 이곳을 3번 정도 돌아본 결과 여전히 호객행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잘 뿌리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통어시장은 종합어시장에 비해 촬영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그나마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아 보였지만 여기도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부정적으로 소개되면서 방문객 수가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매출도 급감한 상황이죠. 실제로 2012년까지만 해도 소래포구는 연간 85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였지만 현재는 연간 관광객 수가 3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도 여기까지 온 김에 회는 한번 먹어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상인분들과 흥정에 돌입했습니다. 진짜 먹으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3만 원. 아 3만 안 돼. 저 혼자 먹을 건데. 2만 원? 아 2만 원? 도다리. 도다리. 자연산. 장산. 이거. 몇 킬로야 이게? 키로가 3만 원이거든? 네. 근데 이거 2만 원 줄게, 2만 원. 혼자 먹는다. 저울 한 번만 달아가지고. 받아봐. 500이네, 500. 내가 삼식에 하나 넣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운탕에서 먹어. 이렇게 해서 얼마야? 25,000원 줘. 3만 원인데. 첫 가게 도다리 키로당 3만원에서 시작해 결국 6번째 가게에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 도다리 한 마리와 우럭 한 마리를 2만원에 합의 보고 회를 뜨게 되었습니다. 아 우럭 너무 비싼데. 23,000원만. 2만 원. 2만 원은 오치기가 되고. 미치겠네. 2만 원 콜? 오케이. 그렇게 상차림비 3,000원까지 해서 23,000원으로 혼자 배 터지게 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게 먹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요령껏 잘만 찾으면 잘해주시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소래포구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악질 상인들의 바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거고, 한 번도 소래포구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소래포구 상인들도 이런 위기를 직감했는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바가지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정량 300g 바구니 사용, 고객이 직접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심 저울 운영, 가격 정찰제 시행과 수시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떠나간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소래포구는 무너진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고 예전의 전성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곳이 있습니다. 1980년대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한편으로는 정겹고 추억에 적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생 문제와 바가지 논란, 그리고 불법 노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무려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새로운 현대식 시장 건물을 지었는데, 정작 들어오라는 상인 대부분은 입점을 거부하고 건물은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부산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밤낮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죠. 수많은 횟집과 꼼장어집은 물론 투박하게 해산물을 썰어주는 노점상들, 연탄불에 구워주는 생선구이집, 어르신들이 약주 한 잔을 기울이던 국밥집까지, 한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했던 시장이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갈치 시장 입구 쪽에 들어서자마자 한적한 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에는 오가는 차도 드물고 예전만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미 셔터가 내려진 점포들이 곳곳에 보이고 빈수조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죠. 그렇게 걷다 보면 거대한 종합시장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 1층에서는 다양한 해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경하는 재미는 여전히 쏠쏠합니다. 조개류부터 활어, 대게, 킹크랩, 새우 등 거의 모든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지만 여기도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은 듯하죠. 여전히 호객행위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과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대에는 손님보다 상인 수가 더 많아 보였고 곳곳에는 텅 빈 채 방치된 점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해당 건물 2층에는 1층에서 산 해산물을 바로 회 떠먹을 수 있는 횟집들이 있는데요. 창가 쪽에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훨씬 더 많았고 외국인 관광객들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저 혼자 먹기에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상황이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노점상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상황이 정말 열악하죠. 이 노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허가와 관리를 받는 곳이 아니기에 예로부터 안전 및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촬영한 날이 여기 노점들 휴일이었는지 문을 연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장사를 하고 있는 몇몇 노점에서는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 축축한 도로 위에 생선들을 깔아놓고 한눈에 보기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노점에 있는 도마나 칼 같은 조리기구들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과연 이곳이 음식을 파는 곳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차마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모습이 익숙한 어르신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요즘 주 소비층인 젊은 세대가 이런 시장의 모습을 접하고 발길을 점점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위생적으로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상인분들도 계시지만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어깨에 부딪히며 걷던 이 거리가 지금은 썰렁하기만 하고 줄줄이 문을 닫은 가게들이 보입니다.
이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연탄불 꼼장어 가게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예전의 명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게 안은 빈자리가 가득하죠. 저도 옛날에 혼자 부산 여행 와서 여기서 꼼장어에 소주 한잔 했던 추억이 있는데 그때 그 바글바글했던 자갈치 시장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옛날이야 날렸지만 자갈치 꼴목, 꼼장어 꼴목 있잖아요. 쫙. 지금 시국이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나마 있는 손님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갈치 시장의 위기를 지자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불법 노점들을 현대화 시장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자갈치 아지매 시장 건물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자갈치 아지매 시장 건립 사업에는 총 235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그 결과 2024년 연면적 1,300평에 달하는 3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작 상인들이 입점했어야 할 이 신축 시장 건물은 아직까지도 개장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노점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상인들이 안 들어가나 했더니 점포마다 부과되는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기존 일부 노점 상인들은 한 달 전기요금 5만 원 정도만 내고 장사를 해왔지만 이 새 건물에 입점하면 월세를 적게는 53만 원에서 많게는 18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장사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월세를 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죠. 부산시도 이런 상황이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를 대폭 낮추자니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게 뻔하고 그렇다고 이 새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현재 상인들과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용료와 관리비 문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산의 명물이자 자랑이었던 자갈치 시장도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변화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자갈치 시장이 다시 부산의 자랑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거의 향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갈치 시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진짜 명소로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과거 한 60대 남성이 5억 원 가까이 주고 샀던 상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1억 원대에도 팔리지 않고 유찰됐습니다. 한때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불리던 월미도는 지금 끝없는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텅 빈 거리, 조용한 가게들, 그리고 900억을 들인 바다 열차는 연간 적자만 60억에 달하죠.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월미도입니다. 서해 인천에 자리한 월미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젊은 날의 추억을 떠올리실 텐데요. 섬의 생김새가 마치 반달 꼬리 같다고 해서 월미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섬은 원래 육지와 제방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지만 1970년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으로 육지와 이어진 반도가 되었죠.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월미도 해안가 주변에는 놀이동산과 수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월미도는 곧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때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북적이던 이곳. 저 역시 활기 넘치던 그 시절의 월미도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그때만 해도 영원할 줄 알았던 월미도는 지금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월미도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텅 빈 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드문드문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이죠.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한때 해안가를 따라 밤낮 없이 불을 밝히던 가게들도 이제는 일부 비어 있거나 문을 닫은 곳도 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날이 평일 오후이긴 했지만 제가 10년 전 평일에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보이는 사람들도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분들이 더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창 영업 중인 음식점 내부에도 손님은 많지 않고 상당히 썰렁한 모습이죠. 그래도 상인분들 호객행위만큼은 여전한 듯합니다. 저도 마침 배가 고파 한 끼 해결하려고 음식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겨우 한 곳에 들어가 메뉴판을 펼쳐봤는데 여전히 가격이 꽤 높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5만 원짜리 회를 권하셔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후 인상 좋은 사장님의 이끌림에 들어간 다른 가게에서 15,000원짜리 회덮밥 하나와 12,000원짜리 해물라면 하나를 시켜봤는데요. 저한테는 이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맛은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이 가게에 들어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로지 저 혼자뿐이었죠. 여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평일에는 장사가 진짜 안 되고 주말에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십니다. 제 기억 속 아무리 평일이라도 예전 월미도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실제로 지난 2019년 한 60대 남성이 4억 8천만 원을 주고 산 월미도 해안가 인근 한 건물의 2층 상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최초 감정가 4억 9,300만 원이었던 것이 4번이나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억 1,800만 원 수준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5억 원 가까이 주고 산 상가가 1억대까지 떨어지고도 낙찰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는 최근 월미도 상권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월미도를 대표하던 이 놀이동산도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예전처럼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보다는 많이 한적해졌습니다. 손님이 없어 멈춰있는 놀이기구도 보이고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도 한 번 운행할 때 3, 4명씩만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물론 여전히 이 놀이동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디스코 팡팡 앞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곳 바로 오락실이죠. 다트 던지기나 인형 뽑기, 펀치 기계, 사격장 등 각종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들이 월미도에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여기 온 김에 왕년 군인 시절을 떠올리며 5천 원을 내고 사격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제 솜씨 좀 괜찮나요? 사격이 끝나고 이런 귀여운 인형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장들 역시 예전에 비해 손님 수가 확연히 줄어든 듯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었고 그나마 이곳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층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월미도의 위기를 지자체도 인지하고 있는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 지난 2001년 월미도와 계양장, 차이나타운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노후 건축물 개선과 월미 바다열차 개통 등 일대 개발을 위해 그동안 사용한 예산은 무려 2,500억 수준.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건 바로 이 월미 바다열차였습니다. 월미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열차는 사업 개발비로만 무려 91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관광용 모노레일 열차로 2019년 정식 운행을 시작했죠. 총 6.1km를 순환하며 약 45분 동안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이 열차는 아름다운 서해바다와 월미도를 조망할 수 있는 코스로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 월미 바다역에서 출발해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좋은 점은 중간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탈 수도 있죠. 요금은 평일 기준 성인 11,000원, 어린이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여기까지 온 김에 직접 한번 타봤는데요. 이용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부 대기실은 텅 빈 의자로 가득했고 함께 열차를 탄 사람들도 10명 남짓이라 좌석이 남아 돌았죠. 그래도 나름 사람이 많지 않아 쾌적했고 해설자 한 분이 동승해 월미도 주변의 여러 장소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쪽으로 탁 트인 바다와 월미도 풍경이 인상적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가격 대비 꽤 괜찮다고 느꼈지만 현재 월미 바다열차는 저조한 평일 매출로 인해 매년 최소 50억에서 많게는 65억 원에 이르는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은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월미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노을은 분명 낭만적이지만 한때 전성기를 뒤로한 채 점점 그 명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국내 여러 관광지들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채 점차 도태되며 쇠락해가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관광지에 사람들이 왜 점점 발길을 끊고 있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원인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제 어린 시절 동네에서 어묵 하나 사 먹으려면 3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올랐고 지금은 어묵 한 꼬치가 싸면 500원, 보통 700원에서 1000원, 정말 질 좋은 경우는 1500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부산 유명 관광지에서 어묵을 사 먹으려 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하나에 3,000원. 이를 본 시민들은 이곳 바가지 상술에 크게 분노했는데요. 지금은 결국 이 일대 불법 노점 15곳이 줄줄이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동용궁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동용궁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탁 트인 동해를 마주하고 있는 사찰로 그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국내 관광지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자리 잡았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 길을 걷다 보면 머릿속 근심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합니다. 바다와 절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고 이 모습은 금세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지금은 세계 각국 여행객들이 찾는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전체 관광객의 약 70% 정도가 외국인으로 보였죠.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지만 그 이면에는 참 부끄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동용궁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면 여러 노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나 기념품, 옷가지들도 보이지만 여기서 주로 판매하는 것들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핫도그부터 호떡, 어묵, 떡꼬치, 닭강정, 슬러시, 아이스크림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주전부리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이 3,000원짜리 어묵입니다. 지난 8월 한 유튜버가 이곳을 찾아 어묵을 사 먹으려 상인분께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3,000원. 유튜버는 깜짝 놀라 몇 개에 3,000원이냐고 다시 물었고 상인은 태연하게 한 개에 3,000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가격이 정말 너무합니다. 제가 보통 어묵을 한번 먹으면 5개 정도는 먹는데 여기서 5개를 먹으면 무려 15,00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여전히 어묵 한 꼬치를 3,000원에 파는 가게도 있고 기존보다 1,000원 싼 2,000원으로 가격을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워낙 부담스럽다 보니 저도 원래는 사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파는 게 아닐까 싶어 직접 3,000원짜리 어묵을 사 먹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묵이 정말 두툼해서 일반적인 어묵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크기가 거의 2배쯤은 되는 듯 했죠. 이 정도면 3,000원 할만한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가지 논란 이후 판매량이 줄어서인지 크기가 큰 건 그냥 퉁퉁 불어있던 것 같고 그 식감은 또 마치 고무를 씹는 듯해 생전 처음 먹어보는 어묵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기도 했고 결국 조금 남기고 말았죠. 게다가 인터넷에는 이 일대 노점들이 현금 결제만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돌던데 다행히도 이는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제가 직접 가게 3곳 정도를 돌아봤는데 전부 카드 결제는 가능했죠. 뭐 어쨌든 이 일대 바가지 논란을 접하게 된 일부 시민들은 분노하며 기장군천에 다수의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요. 기장군은 이에 대해
음식 판매 가격은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고 가게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강제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슈화된 뒤 미신고로 배짱 영업을 하던 노점 15곳이 적발되어 지자체가 경찰에 형사고발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식품위생법 37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런 음식점들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근절, 가격 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과연 여기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상술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또 이미 크게 추락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형사고발에 따른 영향인지는 몰라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많은 노점들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논란을 전혀 모른 채 여기 노점들을 이용하고 있었죠. 이미 우리는 국내 관광지 바가지 상술에 지쳐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국내 관광지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관광지들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직한 장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